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아예 성장 자체가 멈췄어요.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잘못된 미디어, 뉴스 등에 선동되어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집값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30%는 내려와야 합니다. 더 빠져야지만 구매할 수 있다고요. 자, 현재 무리한 연끌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감당 못해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또한 일반 매물의 건수도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요즘이죠. 자, 우리는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떤 상황으로 반등할 것인지, 하락기가 올 건지 상승기가 오는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정확하게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서울 아파트의 일반 매물 건수는요 9만 건 이상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 또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현 추세죠. 일반적인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요 약 1만 건 정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기준치의 30%밖에 안 되는 3천 건대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부동산의 시장은 더욱 냉각기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왜 현재는 일반 매물 건수는 자꾸 증가하는데 왜 거래량이 따라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건 꼭지점 혹은 상승기류 막차 타신 분들이요 호가, 즉 본인들이 매입한 금액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냥 호가 매물들이 넘쳐 흐르며 매도자분들은 버티기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살아나겠지. 이제 곧 좋아지겠지.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정부가 부양정책을 펼쳐주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한정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호가 매물로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배째라는 매물만 쌓여가고 있는 현 시점이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건 거래 가능한 금액까지 가격을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매도자분들이요. 한마디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금액대로 현 부동산들이 거품을 빼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끌족이나 막차를 타신 분들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억지로 내려서 손절을 한다면 대출 금액조차도 변제하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돌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담보대출 이자는 폭등하게 되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도달하여 터지게 되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끌 투자가 나오겠죠. 무리한 연끌을 받아서 아파트 담보대출 8억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억을 내야 되는데 2억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2억을 추가 신용대출 및 후순위 대출 등을 받아서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자 약 5% 정도만 가정한다면요 월 이자만 33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추가 대출 받았다고 했죠. 추가 대출 받은 거에다가 신용 대출 받은 거 싹 다 합치면 약 500만원대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원금 상환을 뺀 이자만 납입하는 상황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통상 신혼부부들이 맞벌이하는 금액과 맞먹는 금액이라 무조건 이 시한폭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신성한 노동소득인 월급 전액을 각종 은행들의 배를 불려주는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부동산 경매로 나오게 되겠죠. 현재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요 무려 3,200건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2,000건이 안 되는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무려 50% 이상 급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악성 재고 물량은 쌓여가고 50% 반가 경매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 못한 부동산들이 경매 시장으로 대거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욱 소름돋는 사실은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요 2025년도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경매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자, 일정한 소득이 있고 안전한 소득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내 살집 내 자가집을 매입하는데 약 레버리지 약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것은요 자산 증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도 못하는 극한의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 도박과도 같으며 높은 확률로 치명적인 투자 손실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부동산 경매 유튜버죠. 그럼 다른 분들처럼 부동산 무조건 사야 한다, 막 올라간다, 지금 다 연끌하셔라, 지금 사야 한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 즉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위험한 시기는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이며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냉철한 판단을 해보시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불패시나 아닙니까? 사면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이런 이야기는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는요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겪었습니다. 이러면요 당연히 집값 또한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유년기 시절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근육과 키로 영양분이 배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에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같이 성인이 된 이 시점에 급격한 폭식은 체중 비만과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 성장이 멈춘 상태이며 아니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이 드라마틱한 성장을 꿈꾼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미친 듯한 부동산 상승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살려는 사람들이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심리는 어떻죠?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집권, 저성장, 떨어질 줄 모르는 고금리 등의 불안 심리를 적용받아 부동산 매수세는 줄고 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들이 팔 때 공포에 질려 팔 때 쌀 때 사들이는 사람들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현금 부자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필요 없는 분들은 고금리든 뭐든 금리가 비싸든 안 비싸든 현금으로 살 거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반값에 아주 저렴하게 현금 매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다른 이야기죠. 레버리지 없이 담보대출 없이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며 한 번 투자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적인 결정에 각종 요즘의 허위 보도자료나 각종 유튜버, 미디어들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유명 연예인들이 무슨 건물을 사서 수억 혹은 수십억의 세차익을 만들었다. 혹은 요즘의 부동산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 돌아왔다, 혹은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극적인 뉴스나 미디어들이 영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생각하죠. 뭐야, 반등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적용돼서요 우리 서민들이 무리한 영끌을 일으켜 폭등한 집값을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근거 없는 영상과 뉴스는 절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또한 심각한 상태로 나와 있죠. 서울에 있는 상가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및 지방은 유령 상가가 심심치 않게 보여지지만 심지어 요즘에는 서울 중심지인 청담, 가로수길, 강남 역세권 주요 상가들도요 공실률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서울 중심지에 있는 상권에서도요 10개 상가 중에 2개 이상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지에 입지해 있는 상가들은 임대료를 낮추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임대료를 조정만 해준다면 충분히 임대료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가 주인들도요 절대 임대료 낮추지 않습니다. 왜? 최초 분양 시점부터 너무 고분양을 받았기에 임대료를 낮추면요 상가 매매가가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공실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 관리비 등은 쌓여서 또다시 경매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겠죠. 지금 일반 매매 시장에서 레버리지 70에서 80%를 받아 연끌을 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거 지금 잘못 사면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아예 성장 자체가 멈췄어요.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잘못된 미디어, 뉴스 등에 선동되어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집값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30%는 내려와야 합니다. 더 빠져야지만 구매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부동산 경공매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낙찰이 되지 않는 경매 물건들은 매 회차마다 2에서 30%씩 계속 떨어뜨립니다. 즉 두세 번만 떨어지면 반값 이하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시세에다가 안전마진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특수물건을 공략하면요 50% 이하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도매로 사와서 깨끗하게 가공 후에 실사유자들에게 판매를 해서 단기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투자자가 직접 사용하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은 절대 제값 주고 사지 마세요. 경공매로 세일이 된 금액에서 최소 30%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하셔야 합니다. 그냥 일반 매매로 금매라고 생각하고 사버리면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일조하며 더 나아가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액 경매를 통해 건물주의 꿈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본을 주의해서 자본을 공부해서 현명하게 경제 자유를 만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니 이런 좋은 방송에 수천 명씩 들어와서 봐야 하는데 쓸데없는 코인 방송에만 다 몰려가네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우리 시청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이디가 슬기른 코인생활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코인생활님이 약간 뜨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튼 뭐 우리끼리만 보죠. 부동산 공화국 이제 벌을 받을 차례다. 잃어버린 30년 중국도 망했고 이제 우리 차례다. 매일 30명씩 저출산 자살 1위. 수저님 그렇게 도배하시고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하락한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망해라 라고 하시면요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시청자분들 다 부동산 사서 자산 가치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도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도배하면 블랙 처리합니다. 천사님이 와 빌런 대처하시는 거 인성 짱이다. 아니죠. 그냥 도배하시길래 도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부동산 무조건 떨어져야겠다 이런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저는 이제 하락론자도 아니고 현실을 딱 직시해서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시기다. 근데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사라. 대신 30% 이하만 잡을 수 있으면 지금 사는 게 제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중인격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지 마라. 폭락한다.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간다. 사자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자기 배를 채우려는 속속들이다. 힘듦과 아픔을 막 진찰해주면서 막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하락한다 막 사지 마라 이렇게 막 하락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는 뒤로 가갖고 상가 건물 사고 아파트 사고 다주택자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저렴하게 매입한다면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세대로 지금 사버리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일반 매매한 시장에서 부동산 사지 마세요. 다시 당부드립니다. 사지 마세요. 경공매로 세일된 금액에 사야 합니다. 저희랑 같이 저렴하게 사서 위기 때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 분 한 분과 소통도 나눴고요. 앞으로 부동산 경제 시장은요 조금 더 보합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값 주고 사면 안 됩니다. 부동산 경공매를 통해 반값 정도 되는 금액에 우리가 알짜배기 부동산을 사서요 단기적인 차익과 수익 실현을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남들이 다 해갑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물건 많이 나올 테니까 저와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경공매 시장에서 진흙 속에 숨겨진 옥석을 발굴해서 수익을 같이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동행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즐거웠고요.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